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야수와 미녀TV인데 오늘 야수만 왔습니다. 오늘 우리 신문사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 특별 강사로 오신 우리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고 잠시 우리 한국 경제 진단 한 10분 정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 게스트로 오신 우리 신세돈 교수님 정말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잠깐 이력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고려대 법대 중퇴신데 법대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그때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공부할 분이 아니었어요? 네. 그때 뭐 데모하고 이런 식으로. 엄청 학교가 하여튼 전부 휴교령 내리고 예. 자고 있는 학생들이 막 없어지고 그럴 때.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랬는지 또 UCLA로 갔습니다. 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까지 UCLA에서 마치시고 그 한국은행에 또 계셨더라고요. 조사 일부 그 전문 연구위원으로 계시다가 삼성경제연구소 그 금융연구실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9년 맞습니까? 네. 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로 현재도 재직 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퇴직이십니까? 2월 달에. 2월. 아이고야.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사학연금 첫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현재는 SBS 그 직설 네. 토크 직설이라는 프로에서 제가 우리 그 신 교수님 정말 이렇게 브레인이시고 석학인 걸 봤습니다. 제가 그 프로 보면서 다른 패널들보다는 신 교수님 얘기가 네. 귀에 쏙쏙 와서 네. 박히더라고요. 현 정부에 대한 경제 비판도 아주 날카로우시고요. 그리고 또 뭐 공감? 네. 예. 공감 토론. 공감 토론 어디죠? KBS 1라디오. 예, KBS 1라디오. 2년 예, 거기도 나오시고 하여튼 뭐 지상파라든지 우리 방송에서 종편에서 맹활약하시는 교수님입니다. 오늘 너무 반갑고요. 네. 오늘 간단하게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 경제 지금 상당히 그 뭐 어떻게 보면 썩었는데요. 한번 진단 세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1984년 이후에 한 35년을 놓고 보면 예. 제일 경제가 안 좋았던 때가 이제 97년이고요. 예. 모든 통계가 뭐 97년은 그 두 번째로 나빴던 게 92년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92년 불경기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을 못 하시는데 하루에 막 30개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하루가 무섭다고 하고 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종업원 봉급을 못 줘서 자살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이 92년을 거의 제끼는 상황입니다. 예. 투자나 동행지수, 선행지수 뭐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92년을 제끼고 97년 다음으로 이제 어려운 환경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데 만약에 이 상태가 한 서너 달만 더 계속되면 IMF마저도 지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지금 불경기가 심각한데요. 이제 위에 윗물만 보면 여기서 윗물이라는 것은 뭐 삼성이라든지 또 뭐 고위공무원이라든지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전혀 불경기를 못 느끼죠. 예. 근데 그 중하위로 내려가면 정말 차가운데 자영업자라든지 네, 이게 이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다 구름 위에서 노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얼마나 나쁜지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첫째, 투자가 지금 이번 1분기까지 합하면은 4분기 연속 투자가 마이너스거든요. 예. 4분기 연속 투자가 마이너스인 적은 지난 40년을 놓고 보면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이게 희귀한 현상이거든요. 예. 투자가 지금 완전히 죽었고 12월, 1월, 2월 지금 3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인데 예. 아마 3월 달도 아마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인데 이것도 지금 한 3년,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문제는 이 수출 마이너스가 언제 다시 회복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나 마이너스가 계속이 될지 이것도 지금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난 실업자 생겼고 엄청난 이게 근무 시간이 단축되고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중하류층에서 지금 소득이 막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정부가 뭐 여러 가지로 뭐 그 연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걸 비소비 지출이라 그러는데 이 비소비 지출의 부담이 뭐 20% 이상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은 거의 모든 전계층에 있어서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수 전망도 굉장히 안 좋다. 따라서 수출, 내수, 그 다음에 투자 이 3박자가 다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교수님 그러면 뭐 92년 같으면 DJ 말기에 그리고 97년 같으면 YS 92년이면은 저 노태우 정부 말이에요. 노태우 그래 됩니까? 그러네요. 그게 왜 그랬냐 하면은 그 한 3년 전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노태우 정부가 200만 채로 건설 경기를 띄웠어요. 건설 경기를 무리하게 띄우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 하면은
인건비가 노무비 예. 중심으로 막 인건비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하자면은 이 그 저 인건비가 관련해서 같이 올라갔는데 이 공사가 계속 있었으면 괜찮은데 예. 200만 채 다 짓고 나니까 그게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임금 소득이 줄어들면서 91년, 92년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 3개월만 더 지속되면 그때보다 더 안 좋아진다. 더 안 좋아지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경제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점수는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직설에서 예.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예. 근데 평가를 못 하겠다. F 학점이죠. 예. 평가를 못 하겠고 조금 뭐 이르긴 하지만 예. 평가를 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지금 물론 이제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같이 잘 나가는 기업에 둔다고 하면 뭐 C 정도 나올지 몰라도 예. 지금 뭐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넣으면은 그분들은 밥그릇 뺏겼지 일자리 줄지 시간 줄지 소득 줄지 이분들은 지금 뭐 거의 분노 상태라고 잘 봐요. 사는 분한테는 C 학점, 못 사는 분한테는 F 학점. 예. 점수 줄 수가 없는 거죠. 점수를 줄 수 없을 정도랍니다. 근데 참 궁금한 게 있는데 서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 할 때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진보 정권 때 어떻게 보면 경제의 역설인지 고용의 역설인지 못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빈부격차 더 심해지고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예. 성장이 의도가 나쁘진 않았죠. 예. 의도는 뭐 못 사는 사람을 잘 살게 하자는 건데 예. 의도가 좋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리자고 수술을 하는데 전혀 뭐 전문 지식이 없는 돌팔이 의사가 사람 살린다고 수술하다가는 사람을 열이면 아홉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돌팔이 의사 이런 건 키워드 같은데 이것도 요소화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그 경제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다양한 그 양면성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예. 너무 한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16.4% 10.9% 연이어 올리면 첫째 일자리가 줄고 예. 근무 시간이 줄고 그다음에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문재인 정부로서는 많이 뼈아플 거예요. 그러면 저 경제 진단을 이 정도로 한다 그러면 교수님 정말 이렇게 좀 뭔가 좀 해법이 있겠습니까? 좀 이렇게 임팩트 있는 해법이. 저한테 몇 개 주면 해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경제총리 부총리 근데 예. 뭐 몇 개 주지는 않을 예. 거지만은 일단은 우리 경제의 밥그릇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아니세요. 맞죠. 지금 예. 밥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기업이에요. 예. 기업 중에서도 지금 어려운 부분이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이에요. 예. 이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밥그릇을 뺏었단 말이에요. 의도는 예. 아니지만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중소 중견기업하고 자영업자가 정말 마음 놓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첫 예.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꾸 수출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구도 수출 없으면 없습니다. 예, 울산도 그렇죠. 수출 없으면 없어요. 예, 예. 창원, 거제 마찬가지. 예, 포항. 한국 경제는 수출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수출 주도형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 정부에서는 수출 주도형으로 갔지 않냐. 근데 갔더니 대기업만 뭐 살만 찌고 중소기업이 살이 못 찌지 않느냐. 그러면 중소기업이 살이 못 찌는 그 원인을 찾으면 되는데 수출마저 죽여버리고 내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 전 단결이라고 봐서 수출 중심으로 울산을 살리고 구미를 살리고 거제를 살리고 창원을 살리고 광주를 살리고 하는 그런 작업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돈 있고 자금이 있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딴 생각을 하시거든요. 뭐 예.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이 돈들이 건전하게 중소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줘야 되는데 예컨대 중소기업의 투자를 예를 들면 10억을 하시면 5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물리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유인책을 통해서 건전하고 이런 유익한 자본들이 산업시설로 이렇게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이게 터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투자 활성화, 기업의 길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정말 마음대로 이렇게 소신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사람도 좀 많이 바꿔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칠성시장 잘 오셨더만요. 그 칠성시장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는 그동안에 삼성이나 뭐 이런 대기업을 만나는 것보다는 앞으로 중소기업하고 이런 재래시장을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겠다. 구체적인 이런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기관 단총 들고 왔던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뭐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자영업자들 일단 기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수출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 또 보살피고 정부 정책이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경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안 갑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교수님 같은 이렇게 좀 충원이죠. 충원이나 직설을 하면 뭔가 좀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게 참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뭐 경제부총리 하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뽑아주질 않으니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예. 준비를 많이 했는데 박근혜 때도 안 시켜주더만은 안종범이하고 최경환이하고가 다 우리 같은 솥밥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팀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전 한국 경제는 그래도 미래가 있다고 보는 게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또는 한국의 창의성 있는 기업들이 여태껏 우리 한국 경제 이만큼 끌고 온 것도 사실 기업 때문에 그랬지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이만큼 온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업의 저력을 믿고 또 한국 사람들의 어떤 저력을 믿고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좋아질 날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너무 지금 서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안타깝고 근데 그분들 어떻게 하면 도와줬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막 절절히 나는 거죠. 예. 하여튼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리 와서 한국 경제에 대한 간단한 진단과 조금 해법을 제시했는데 조금 이렇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다 같이 바꿔줬으면 좋겠고 뭐 수출 기업이라든지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정부가 이렇게 하더라도 더 강해져야 됩니다. 사실은 맷집이. 그래서 스스로 좀 돌파할 수 있는 힘도 기르시고 어려운 시절에 또 이렇게 난세 영웅 기업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 좀 그런 부탁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교수님 뭐 앞으로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십니까? 근데 퇴직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퇴직 이미 했고요. 2월 달에 하셨죠? 예. 했고 지난 35년 동안 제가 틈틈이 정부에 대해서 정책적인 제언도 하고 했던 그런 어떤 논문들을 신문에 기고한 거를 한 100편 정도 모아갖고 책으로 냈거든요. 책 내고 한 2주 전에 나왔어요. 저도 사서 보겠습니다. 제목이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 해가지고 지금 서울에서는 뭐 한 300부 찍었는데 거의 다 나가가지고 지금 2세, 3세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 제가 88년도 IMF, 88년도에 무슨 이야기하고 96년도 IMF 오기 직전에 무슨 이야기하고 08년 그 서브프라임 위기 오기 전에 무슨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마다 이제 경고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그 책 안에 다 있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지난 35년 동안 우리가 1인당 3,000불에서 3만 불 오기까지 어떤 파노라마로 경제가 이슈가 이렇게 바뀌어 왔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런 걸 보면 많은 재미도 있고 신 교수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렇네요. 저 혹시 뭐 이렇게 경제는 돈인데 신세 돈연구소 소장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 탑리더스 아카데미에 오셨는데 우리 신세돈 교수님께서 이게 좀 잠깐 강의 전에 시간을 내셔가지고 우리 야수와 미녀 TV에 어떤 특별 대담 경제 진단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